똑같은 내용을 전하는데도 왜 유독 어떤 이의 곁엔 온기가 감돌고 어떤 이의 주변은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걸까요? 혹시 당신도 애써 건넨 진심이 오해로 돌아오거나 입을 뗄수록 사람들과 더 멀어지는 듯한 기분에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조심하며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귀해진다는 서글픔을 마주할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그토록 참아왔던 당신에게 지금의 적막함은 너무나 가혹한 결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기묘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삶의 운을 결정짓는 것은 타고난 사주나 대단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입술 끝에서 찰나의 순간에 결정되는 말의 각도였습니다.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자갈밭을 걷듯 늘 고단한 삶을 사는 이는 툭 내뱉는 말 한마디로 제 발로 찾아온 복을 쫓아버리곤 합니다. 반면 비단길을 걷듯 운이 따르는 이는 평범한 말 한마디로 귀인을 불러 모으고 닫혔던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이들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입술 근육이 기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 있었습니다. 60해가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의 성세를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결코 화려한 미사여구를 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만이 공유하는 복을 담아내는 그릇 같은 은밀한 말투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과 서러움은 당신의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말투라는 낡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장애물만 걷어낼 수 있다면 멈췄던 당신의 운은 오늘부터라도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노년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언어의 연금술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오늘 생각서점과 함께 하실 이 시간 동안 복을 쫓아내는 5가지 그늘진 말투와 운을 끌어당기는 3가지 빛나는 말투, 그 8가지 생존의 지혜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생각서점과 함께 하시면 당신의 삶에 진정한 복이 깃들게 할 그 은밀한 말투의 본질을 모두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그 비밀스러운 세계 속으로 조용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니, 근대로 시작하는 말투가 복을 걷어차는 이유. 병원 대기실에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은 2사람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정적을 깨고 한 분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맑다고 아침에 나오며 하늘을 보니 기분이 참 좋더라는 다정한 건냄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 분의 고개는 돌아오기도 전에 서늘한 대답이 먼저 날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데 뉴스도 안 보느냐는 핀잔 섞인 투였습니다. 먼저 말을 건넨 이는 잠시 무안한 듯 뜸을 들이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화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래도 요즘 병원이 예전보다 참 깨끗해진 것 같다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여지없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가 깨끗하냐며 저번엔 화장실조차 지저분했다는 비아냥이었습니다. 대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싸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처음 말을 건넸던 이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은 채 핸드폰 속으로 시선을 쑥 숨겨버렸고 옆 사람은 홀로 앉아 천장의 무심한 시계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이와 연결될 수 있었던 찰나의 기회는 그렇게 고요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이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화 초반에 아니라는 말을 4번만 반복해도 그 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부정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고 쌓일수록 상대는 입을 꼭 닫아버렸습니다. 관계는 소리 없이 말라갔고 함께 있어도 서로를 향한 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아니 근대로 시작하는 말투는 타인이 내민 작은 호의의 손길을 찰나에 탁 밀쳐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말하는 본인은 그저 사실을 바로잡거나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전하고 있다고 믿지만 듣는 이에게는 자신의 취향과 감각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서늘한 불쾌감으로 각인됩니다. 이것은 말하는 이의 천성이 악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틀린 것만 찾아내야 하는 감시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고착된 습관을 길러왔을 뿐입니다. 그 습관이 입술 끝에 칼날처럼 새겨져 무의식 중에 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작은 부정의 조각들이 하나둘 쌓여 결국 행운의 통로를 꽉 막고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복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타고 흐르는데 아니라는 장벽으로 그 흐름을 딱 끊어버리는 순간 당신을 향해 다가오던 인연과 기회들은 일순간에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차분한 통찰로 삶의 본질을 꿰뚫었던 법정 스님은 긍정은 상대를 살리는 언어이고 부정은 상대를 죽이는 언어라고 경고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사소한 말을 건넬 때 그것은 당신과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싶다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설령 그 내용이 당신의 기준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받아주는 것이 관계의 생명력을 살리는 유일한 첫걸음입니다. 아니라는 말은 그 가느다란 연결의 실을 단번에 싹둑 끊어버리는 가위와 같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처럼 부정의 말투는 결국 상대의 기운을 꺾는 것을 넘어 내 삶으로 들어오려던 행운의 가능성마저 스스로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누군가의 건nem에 아니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내뱉었는지 조용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무심코 익혀온 방어적인 습관일 뿐입니다. 이제 그날 선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작은 열림이 당신 주변의 공기를 환하게 바꾸고 멈춰있던 행운의 물길을 다시 흐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타인의 슬픔을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리는 습관. 동네 산책로를 나란히 걷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마음의 빗장을 열고 요즘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혼자 있으면 자꾸만 불안한 생각에 짓눌린다는 이야기는 조금씩 떨리는 말끝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자신의 버거운 짐을 잠시라도 함께 들어주길 바라는 간절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걷던 분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나 익숙하게 대화의 주도권을 쑥 가로챘습니다. 본인도 작년에 똑같은 일을 겪었다며 당시 처방받았던 약의 종류와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에 대해 쉼없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처음 입을 열었던 이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갔고 발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산책로 끝에 다다랐을 때 그는 급히 자리를 떠났지만 등 뒤에서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 상대의 무용담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는 대화 패턴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오랜 기간 연구했습니다. 상대가 속내를 털어놓을 때 30초 만에 화제를 자기 이야기로 돌리면 말하던 이의 공감 능력이 급격히 꺼졌습니다. 이것이 3번만 반복되면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대화가 이어지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슬그머니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에 자기 이야기를 덮어버리는 말투는 겉보기엔 공감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깊은 심리적 허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면 존재감이 희미해질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불안이 반사적으로 자기 경험을 끌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무시하려는 악이라기보다 차라리 자신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듣는 이에게
그 동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기 내어 꺼낸 마음이 허공에 흩어지는 순간 그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립니다. 복은 상대의 말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여백에 깃드는 법인데 자기 말로 그 그릇을 가득 채우는 순간 행운의 인연은 발길을 휙 돌리고 맙니다. 동양 최고의 성인 공자는 경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고 귀하다고 가르치며 진정으로 상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큰 덕을 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자의 말처럼 타인의 고통을 가로채지 않고 온전히 담아주는 인내심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덕목입니다. 그 고요한 경청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속내를 털어놓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해결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라는 품에 잠시 기대고 싶다는 무언의 요청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귀가 타인의 슬픔을 담아내는 안온한 집이 되어 주었는지 조용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제 입버릇처럼 뱉는 하소연이 삶을 저주로 바꿀 때. 마트 계산대 앞에서 장바구니를 내려놓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느라 구분 등 위로 짙은 한숨이 먼저 푹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카드를 건네며 계산원에게 물가가 너무 올라 살 수가 없다는 푸념을 시작으로 수시는 무릎과 집에 돌아가도 쉴 틈 없는 처지에 대해 끝도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자신의 고단함을 알아달라는 서글픈 호소였지만 계산원의 시선은 이미 다음 손님을 향해 비스듬히 슬그머니 비껴가 있었습니다.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의 표정 또한 차갑게 굳어갔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거나 시선을 천장으로 돌리며 그 말의 무게를 외면했습니다. 하소연하던 분은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서면서도 오늘도 이렇게 힘들게 산다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탄식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고 아무도 그 축 처진 말마디를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뱉은 말의 늪에 발이 꼭 묶인 채 홀로 쓸쓸한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뇌과학연구소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한 결과 공포를 느끼는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좋은 기억을 저장하는 곳은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뇌는 매일 듣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이 실제로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버릇처럼 하소연을 쏟아내는 말투는 위로를 갈구하는 신호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삶을 오로지 피해자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고착된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을 갉아먹는 무기력의 언어입니다. 힘들다고 말할수록 우리 뇌는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로 규정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마비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말하는 이의 의지가 나약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오랜 세월 자신의 고통을 소리 높여 증명해야만 겨우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아픈 환경에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하소연은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처절한 수단이었으나 역설적으로 그 말을 반복할수록 운명의 신은 그 비좁고 어두운 틀 안에 그를 꽁꽁 가두어 버립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불행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더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힘들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불행의 감옥에 가두는 것이며 침묵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톨스토이의 통찰처럼 언어는 우리 운명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이며 매일 무심코 뱉는 단어들이 그 설계도의 선을 그어나갑니다. 복은 맑고 생생한 에너지가 흐르는 곳으로 찾아듭니다. 죽겠다는 탄식을 주문처럼 외우면 운도 그 서늘한 기운에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오늘 당신이 뱉은 말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복은 돌아선다. 동네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분이 수줍은 미소와 함께 정성껏 포장된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상대가 평소 구하고 싶어 했던 귀한 차를 어렵게 구해왔다는 말에는 건네는 이의 설렘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이는 상자를 열어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따뜻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진작 가져왔어야지 하며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는 식의 서늘한 농담이 툭 떨어졌습니다. 선물을 건넸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괜찮다는 짧은 대답과 함께 그의 시선은 이미 창밖 멀리 흐릿한 풍경으로 쑥 향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았고 선물을 준 이는 차를 채 다 마시기도 전에 급한 일이 생각났다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이의 등 뒤로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가 여전히 공허하게 맴돌았지만 그 소중했던 인연의 끈은 이미 소리 없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10여 년간 사람들을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호의를 받고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 주변에서는 3년 안에 친밀한 관계의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소멸했습니다. 감사를 받지 못한 순간 뇌의 보상 회로가 꺼졌고 같은 사람에게 다시 호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떠날 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연락을 끊었을 뿐입니다. 호의를 마치 정당한 권리처럼 받아들이는 말투는 교만함보다 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이 나를 위해 내어준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헤아리지 못하는 감각의 마비 상태와도 같습니다. 당연함의 언어를 쓰는 이들은 무의식 중에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으며 누군가의 헌신을 그저 마땅히 누려야 할 배경처럼 취급하곤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본래 악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누군가에게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었고 베푸는 이의 남모를 수고를 들여다볼 여유를 갖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당연함의 습관은 관계의 토대를 안으로 조금씩 썩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심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고마움을 모르는 이에게는 두 번 다시 귀한 손길을 내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난한 이들을 섬긴 마더 테레사는 감사야말로 인간이 지닌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영혼만이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감사를 잃은 마음은 사막처럼 메마르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고마움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타인과 단절되고 결국 스스로 만든 고독 속에 홀로 남게 됩니다. 복은 감사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순간 그 인연을 통해 들어올 수 있었던 수많은 행운의 기회들은 다른 곳으로 소리 없이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오늘 당신에게 건네진 타인의 작은 손길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과거의 상처를 무기로 휘두르는 뒤끝의 언어.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의 저녁 자리였습니다. 예전 추억을 나누며 웃음꽃이 환하게 피어나던 순간 한 분이 불쑥 10년 전의 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시 누군가 약속을 어겼던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 자신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는 말을 식탁 위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내려앉았고 이름이 거론된 이는 어색한 사과를 건넸지만 목소리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화제를 돌리려 애써 미소 지었으나 분위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소환한 이는 그저 농담이라며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테이블 위에 온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누군가는 다음을 기약하는 인사조차 생략한 채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서는 이의 등 뒤로 여전히 옛날이 좋았다는 회상이 흘러나왔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과거를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사람들의 뇌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수년 지난 불쾌한 기억을 자주 꺼내는 이들은 감정 조절 부위와 기억 저장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에도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급격히 쑥쑥 올라갔고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하는 말투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시간 속에 갇혀 썩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복수의 언어입니다. 뒤끝에 언어를 쓰는 이는 자신이 입은 상처를 끊임없이 증명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과거의 피해자 신분이 현재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보호해주고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방패가 되어줄 거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상처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아픔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발목 잡힌 말투는 결국 자신을 그 비좁은 시간의 감옥 속에 영원히 꽁꽁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타인의 낡고 무거운 과거를 함께 짊어지길 거부하며 생동감 넘치는 현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하나둘 그의 곁을 슬그머니 떠나갑니다. 삼중고를 이겨낸 헬렌 켈러는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미래를 잡을 두 손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제의 고통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며 용서와 망각만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켈러의 말처럼 뒤끝의 언어는 상대를 향한 공격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과거라는 감옥에 영원히 가두는 올가미일 뿐입니다. 복은 과거의 무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맑은 공기 속에 깃듭니다. 10년 전의 상처를 오늘 다시 꺼내는 순간 당신 앞에 놓인 모든 새로운 행운의 가능성은 과거의 어둠 속으로 매몰되어 버립니다. 뒤끝은 운명의 흐름을 막아 세우는 거대한 댐이고 그 안에 고인 물은 결국 악취를 풍기며 썩어갈 뿐입니다. 오늘 당신의 언어가 박제된 과거를 헤매고 있는지 아니면 눈부신 현재를 향해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의 복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었던 서글픈 언어의 습관들을 냉정하게 해부해 보았습니다. 타인의 슬픔을 내 경험으로 덮어버리고 입버릇처럼 하소연을 쏟아내며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겼던 그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거친 세상을 견뎌내기 위해 나를 증명하려 애쓰다 보니 생긴 굳은살 같은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굳은살 아래 숨겨진 당신의 부드러운 본성을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말투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 몇 개를 교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내 주변에 흐르는 기운의 물기를 새로 내는 일입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의 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당신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운이 저절로 찾아오게 만드는 3가지 결정적인 대처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고요하지만 강력한 힘으로 복을 끌어당기는 실전의 기술들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며 설명하지 않고도 존중받는 그 지혜로운 거리두기의 비결 속으로 이제 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6번째, 침묵으로 운의 그릇을 넓히는 자에게 행운이 깃든다.
동네 경로당 한편에서 차를 마시던 자리였습니다. 한 분이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며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는 탄식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빠서 그랬을 거라는 둥, 그래도 자식밖에 없다는 둥 성급한 위로의 말들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분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조언도 섣부른 동정의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상대의 거친 숨결과 젖은 목소리를 온전히 받아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소연이 다 끝난 뒤에도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찰나의 침묵 뒤에야 비로소 입을 열어 그런 마음이셨군요라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요란한 위로를 쏟아냈던 이들보다 아무 말 없이 들어주었던 그분 곁으로 서운함을 토로했던 이가 슬그머니 자리를 옮겨 앉은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긴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세상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깊은 평온과 위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는 대화에서 침묵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오래 연구했습니다. 상대 말이 끝난 후 몇 초간 침묵을 유지한 사람들은 즉각 반응한 이들보다 신뢰도가 훨씬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침묵을 받은 이의 뇌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호르몬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상대를 온전히 담아내는 가장 넓은 그릇이었습니다. 침묵으로 운의 그릇을 넓히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존중의 표현입니다. 즉각 반응하고 싶은 본능적인 충동을 참아내고 내 언어로 공간을 장악하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 일은 엄청난 자제력이 필요한 고도의 지혜입니다. 침묵할 줄 아는 이는 상대의 감정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를 가졌으며 그 인내의 시간 동안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오히려 응축합니다. 복은 소란스럽고 요란한 곳이 아니라 깊고 고요한 곳에 깃듭니다. 침묵의 공간을 가진 사람 곁에 있을 때 타인은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며 자신의 진심을 꺼내놓게 되고 그렇게 모여든 진심 어린 인연들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양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귀한 침묵의 기술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단계의 실천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식적인 호흡을 통한 정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말을 던질 때 즉각적인 반격을 멈추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3번의 숨을 고르며 침묵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의 감정을 정화하고 상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여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언어적 공감의 유지입니다. 어떠한 판단의 말도 섞지 않은 채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있음을 몸짓으로만 보여주십시오. 말이 아닌 고요한 존재감으로 상대를 지지하는 이 행위는 냉담함이 아니라 당신이 온전히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최소한의 인정을 통한 단속입니다. 내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이겨내고 그런 마음이셨군요 라는 중립적인 한마디로 대화를 마무리하여 당신의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간결하지만 진심 어린 인정 한마디면 충분하며 그 이상의 말은 오히려 관계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한국 불교의 큰 별이었던 성철 스님은 침묵은 가장 웅변적인 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스님은 진정한 지혜는 많은 말에 있지 않고 깊은 침묵 속에 있으며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의 통찰처럼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니라 가장 깊은 연민과 존중을 실천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성급하게 말을 끼어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침묵이 가진 거대한 힘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침묵으로 상대를 담아내는 고요한 공간을 가질 때 당신의 삶엔 진정한 신뢰가 쌓이고 멈춰있던 행운의 수레바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은 많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담아낼 줄 아는 깊은 침묵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당신의 고요한 존재감이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 가장 큰 위로와 기적이 될 것입니다. 7번째,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의 복이 살아난다. 동네 슈퍼 앞 벤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지나가는 이웃을 붙잡고 쉼없는 하소연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연락 없는 자식에 대한 원망부터 쑤시는 몸과 살기 힘든 세상에 대한 넋두리까지 끝을 알 수 없는 부정의 언어들이 허공을 메웠습니다. 붙잡힌 이웃은 처음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으나 10분이 지나고 20분이 흐르도록 같은 이야기는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었습니다. 하소연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듣고 있던 이의 어깨는 눈에 띄게 축 처졌고 표정에선 생기가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야 그는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선생님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었습니다. 공기가 잠시 멈췄고 하소연하던 이도 멈칫했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잠시 환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그의 흔들림 없는 뒷모습 뒤로 슈퍼 앞 벤치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겨졌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타인의 하소연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울감에 빠질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공감 능력이 소진되어 결국 자신의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와 함께 운도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소연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가장 절박한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에게는 타인의 감정 찌꺼기를 받아낼 의무도 쓰레기통이 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진심으로 나누는 것과 일방적인 넋두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상대와 함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늪 밖에서 단단히 중심을 잡고 상대를 끌어올릴 힘을 유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상대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킴으로써 진정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온전한 힘을 보존하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에너지가 바닥난 사람은 누구의 손도 잡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 밭이 건강하고 평온해야 비로소 복도 깃들 수 있으며 타인에게 나누어줄 진정한 온기도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부정적인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구체적인 말투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3가지 단계의 방어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적 거리를 두는 관조의 말투입니다. 상대의 하소연이 시작될 때 무분별한 맞장구 대신 차분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공감은 하되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같은 말로 상대의 하소연에 기름을 부어주지 말고 침묵으로 들어주되 마음의 중심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으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대화의 방향을 꺾는 환기의 말투입니다. 하소연이 10분 이상 지속되어 에너지가 소진되는 게 느껴진다면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개입하십시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선생님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제 마음이 다 아프네요라는 문장을 사용해 보십시오. 이는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대화가 서로에게 건강하지 않음을 알려주는 가장 품격 있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단절의 말투입니다. 상대가 멈추지 않는다면 잠시 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은 급히 처리할 일이 생각났습니다라고 정중히 말한 뒤 즉시 자리를 이동하십시오.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체되었던 운의 흐름은 순식간에 전환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MC 유재석은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만들 순 없으며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이라고요. 그는 착한 사람이 되려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돕는 게 더 의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재석의 말처럼 선을 긋는 행위는 나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이자 상대를 향한 가장 성실한 예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의 끝없는 하소연 앞에서 거절하지 못한 채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소진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를 지키는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울타리를 당당히 세우셔도 됩니다. 당신이 먼저 건강하고 평온해져야 당신 곁에 머무는 복도 비로소 환하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자신을 지킬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사용하는 순간 당신의 운명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8번째, 감사의 언어로 운의 자석을 만드는 기술. 새벽 시장 입구에 가파른 비탈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위태롭게 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이마에 땀을 닦던 그때 지나가던 한 청년이 다가와 짐을 들어주겠다며 수줍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청년은 가벼운 걸음으로 비탈 끝까지 장바구니를 옮겨다 주었고 짐을 돌려받은 이는 짤막한 인사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숨을 돌릴 수 있었다며 아침부터 이렇게 귀한 선의를 베풀어 주었으니 청년의 오늘 하루는 분명 복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진심 어린 축복을 보탰습니다. 그 말에 청년의 얼굴엔 환한 빛이 환하게 서렸고 알고 보니 그는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초보 사장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정말로 지인들과 함께 청년의 가게를 찾았고 입소문까지 내어주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비탈길에서 건넨 다정한 감사 한마디가 평생의 단골이자 귀인을 만들어낸 눈부신 아침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가 감사 표현의 효과를 수년간 추적했습니다. 고객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받은 사업자는 재방문율이 월등히 높았고 자발적 추천도 크게 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말하는 이의 뇌에서도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의 운명을 동시에 밝히는 마법 같은 언어였습니다. 감사의 언어로 운의 자석을 만드는 것은 일상의 모든 당연함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당연한 호의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문을 잡아주거나 길을 비켜준 것, 혹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준 것, 모두가 그 사람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쓴 고귀한 선택이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타인의 수고를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영혼의 눈을 가진 이들입니다. 작은 배려에도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더 큰 호의가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의를 소중히 알아봐주는 이에게 본능적으로 더 많은 기회와 손길을 내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마른 자리에는 호의도 기회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복은 감사가 흐르는 길을 따라 찾아오고 그 향기가 머무는 곳에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어 행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수 있을까요? 3가지 단계의 연금술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찰나의 순간에 전하는 즉각적인 표현입니다. 타인의 선의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전에 반드시 고맙다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어 진동을 만드십시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준 이에게, 길을 비켜준 운전자에게,
작은 거스름돈을 건네는 점원에게 건네는 즉각적인 감사는 당신의 공간을 순식간에 긍정의 장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의 기여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히 고맙습니다를 넘어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하처럼 그 호의가 당신에게 미친 구체적인 영향을 언급하십시오. 구체성은 진심의 증거이며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게 닿았다는 강력한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충만함이 당신을 향한 더 큰 행운으로 되돌아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운의 고리를 묶는 지속적인 환기입니다. 며칠 뒤 혹은 몇 달 뒤에라도 다시 만났을 때 그때 도와주신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시오. 한 번의 감사는 예의지만 기억해주는 두 번째 감사는 상대와 당신을 영구적인 운명 공동체로 결속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운을 부르는 사람들의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비밀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스님인 혜민 스님은 감사는 과거를 의미 있게 만들고 오늘을 평화롭게 하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이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꾸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주가 더 많은 감사할 일을 선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의 말처럼 감사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황금빛 다리이며 행운은 언제나 그 다리를 건너 당신의 삶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 건넨 사소한 배려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단지 감사가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그 씨앗을 당신의 입술 끝에 소중히 심어 보십시오.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그 다정한 습관이 당신 삶의 거친 비탈길을 눈부신 비단길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복은 감사가 흐르는 곳으로 기꺼이 찾아오고 감사하는 사람의 곁을 가장 따뜻한 안식처로 삼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당신의 입에서 시작될 그 고귀한 감사의 언어가 당신의 인생을 온통 행운의 기적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평생 타인을 배려하느라 정작 자신에게는 인색했던 당신의 지친 마음을 이제는 고요히 보듬어 주십시오. 나는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며 내 입술을 통해 오직 나를 귀하게 여기고 세상을 살리는 언어만을 내보낼 것을 선언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보존되려 노력하며 그 노력 속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말투 하나에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대한 신성과 행운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타인의 무례한 평가가 당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고 그 무거운 마음의 빚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지십시오. 당신을 깎아내리려던 이들의 말들은 그저 그들의 비좁은 세계관일 뿐이며 당신은 그 비뚤어진 거울에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관계로부터 조용히 멀어지는 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결단입니다. 이제 당신을 억눌렀던 자기 비하의 안개가 걷히고 눈부신 태양 아래 당당히 서 있는 당신의 새로운 운명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썼던 그 간절함을 이제는 스스로를 대접하고 사랑하는데 온전히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다정한 말 한마디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약이 될 것이고 당신의 존재 자체는 세상에 행운을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생각서점은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진정한 삶의 품격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오늘 느낀 깨달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자신에게 건넨 고생했다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찬란한 기적으로 물들일 것입니다.